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로 그들이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힘들어하는데, 특히나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경험은 정신적으로 힘든 기억으로 남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끝까지 들어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으로는 자신감 과시, 타인에 대한 공감 부족, 조작적인 행동, 권력과 통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조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매력적이었어요. 다정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언제나 제게 집중해주고 제 감정에 공감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점점 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흔히 이렇게 시작합니다. 상대에게 자신의 특별함을 느끼게 하면서 그들을 매료시키죠. 그러나 제가 그와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는 자신의 성취와 장점을 과시하고 저에게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하며 제가 틀렸다고 비난하고 자신의 뜻에 맞춰 행동하라고 강요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그는 사소한 것에 대해 저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저에게 화를 내기도 했어요. 나중에는 심지어 제가 했던 말을 왜곡하거나 제가 기억을 잘못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과거에 한 말을 부정하거나 상황을 왜곡해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런 말 한 적 없어 또는 너가 오해한 거야와 같은 말을 하여 기억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처음엔 제가 뭔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사실 그는 이렇게 저를 무너뜨려 자기에게 의존하게 만들려고 한 거였죠. 그는 제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 생각하게 만들었고, 점점 저를 그의 통제 아래 두려는 듯 행동했어요. 따뜻하게 대하다가 갑자기 차가워지며 비판을 쏟아내는 방식을 반복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거나 저의 생각과 감정을 계속 왜곡해 나중에는 제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그의 요구에 맞추지 않으면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마저 생기게 되었죠. 이런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현실 감각을 흐트러뜨려 자기 통제 아래 두고 자기에게 더 의존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있어요. 이런 행동을 통해 상대가 스스로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고 점점 그들의 현실 감각마저 흔들리도록 유도하죠. 예를 들면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해? 혹은 너가 문제야와 같은 말을 사용해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이 과장되었다고 느끼게 만들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깎아내리며 그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려 합니다. 결국 저는 그와의 관계에서 제 자신을 끊임없이 희생하게 되었고, 그가 원하는 대로 맞추는 데만 집중하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었고, 그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본인이 피해자인 척 행동하며 저에게 혼란과 죄책감만 가중시키며 미안함을 느끼고 더 노력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는 제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면 관계를 통제하고 제가 더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보니 그저 저를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 희생을 요구한 거였어요. 이 관계는 결국 제 자존감과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쳤고,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계속해서 불안함을 느끼며 스스로 의심하게 되었어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결국 저를 힘들게 했고, 이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게 되었고, 결국 관계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허용할 수 있는 선을 정하고 그 선을 넘으면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죠. 처음에는 이게 참 어려웠어요.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 자책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은 자기 돌봄의 중요성이었어요. 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상대방도 내 가치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나 책을 통해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를 돌보고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보내며 점점 자존감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기 위해 그와의 심리적인 거리두기를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그는 제가 본인의 통제에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는지 저에게 더 강한 비하와 무시, 기억 왜곡, 부정, 그리고 칭찬과 비판을 반복하며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호한 모습을 보이며 그동안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하나하나 비판하면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당시 당황한 기색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티가 나게 다른 말로 돌리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비웃고 속으로는 후련했지만
이후 그가 보인 행동은 경악을 금치 못할 만큼 저를 또다시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미지를 거짓말로 왜곡했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죠. 말도 안 되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가 옳다고 믿고 있는 그였기에 저에게 이런 관계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제 감정을 소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나르시시스트라는 존재는 공감과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 스스로 명확한 경계를 정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소통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죠. 그렇게 물리적이든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며 제 자신에게 집중하고 감정을 정리하다 보니 어느새 제 자신의 신체와 정신 그리고 마음 할 것 없이 모든 게 건강해지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는 제 삶을 다시 주도하며 소중한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저와 소통하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거나 힘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서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